우리나라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한 112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노후 준비를 해서 5억 모아야겠다, 10억 모아야겠다.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 활용하면요, 관리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10억이 없어도 노후 적정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욱TV를 운영하는 송영욱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는데요. 지금은 퇴직을 했는데 월급 관리나 은퇴 관리 관련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통계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은퇴 한 50대, 60대잖아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6억 6천만 원 정도로 잡혔고요. 평균이죠. 근데 그 중에서 5억이 부동산, 1.6억이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되게 많죠. 60대는 한 6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 4억 9천, 금융자산이 한 1억 1천.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50대에서 60대로 가면서 금융자산이 24%에서 18%로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부채가 50대 같은 경우는 한 1억 1천만 원, 60대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수한 내가 쓸 돈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4천에서 5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천, 5천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살 날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그 정도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다, 자산이 부족하다, 이런 고민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부동산 많은 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이제 소득이 적어지거나 없어진 다음에 부동산만 있을 때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거나 이사 가고 나서도 또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지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은행 가면 은행 상품들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판매한 상품을 가입했는데 98%가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예지만은 비일비재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인 중에 한 분이 퇴직금 2억 원을 상품에 가입했는데 98%가 깨졌습니다.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상품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돼도 4%는 준다는 거예요. 0.3%까지 가면은 그때는 원금만 준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0.1% 떨어질 때마다 33%씩 깎는다. 부자들이 가입을 많이 했거든요. 금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봤죠. 그런데 이때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억 넣었다고 하면 다 날아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은행도 이제 굉장히 투자성 상품, 원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는 상품도 판매하고 있고 그 판매하는 사람이나 고객들이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가입한다는 거죠. 퇴직금 2억이 다 날라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한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실 때 반드시 상품의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떨 때 손해가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목돈을 어느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한 6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6년 것은 한 69만 원 조금 넘습니다. 70만 원 조금 안 되고요. 그것은 이제 전체 평균이고 대부분은 직장 생활 20년 이상 하셨잖아요. 20년 이상 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1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조금 넘고요.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318만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가입 기간이 40년까지 낸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거고 바로 받지 않고 5년 동안 연기하거나 안 낸 부분이 있으면 투납을 하거나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활용한 거죠. 극단적인 경우니까 이것을 너무 믿을 건 못 되는 거고 대부분은 한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국민연금만 믿을 게 아니라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조기 수령하면 엄청 손해입니다. 어느 정도 손해냐면은 1년에 6%씩 감액이 되거든요. 5년 동안 만약에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은 30%나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기 수령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한 50대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60대 중반쯤에 받으니까 10년 정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조기 수령하는 게 아니라 보통 5년 조기 수령한다고요. 그럼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지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65세에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60세에 받게 되면은 105만 원 받거든요. 30% 감액된 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5년 동안만 감액받는 게 아니라 평생
죽도록 그 감액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150만 원 받을 걸 105만 원 받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65세가 되면요 연간 870만 원 더 손해입니다. 적게 받게 된다는 거고요. 70세가 되면은 연간 910만 원 적게 받게 되고요. 80세가 되면 연간 1100만 원 적게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돈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런 분들이 좀 적어졌는데 한 2, 3년 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연금 받겠다 하면서 조기 수령하신 분들이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4.5%로 계산한 거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을 보면 6%대이고요. 그리고 최근 2024년에는 15% 수익률을 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를 넘겼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전혀 안 한다는 가정인데 작년에 벌써 국민연금 개혁을 일부 해가지고 보험료를 높였고 소득 대체율도 약간 조정을 했거든요. 개혁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그런 위험 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다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나 그 조기 수령해가지고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하겠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6% 손해보고 내가 조기 수령하는 거니까 5년 동안 30%를 손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된다.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가 연금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금의 목적이 자산 증식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이 평생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기 수령해가지고 30%가 없어지는 돈에 대해서는 평생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 S&P에 투자하더라도 그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대박을 내고자 하거나 거기서 투자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 여유자산을 증식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S&P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 수령이 유리한 사람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계가 급한 경우, 자기 월 생활비가 100만 원 미만밖에 확보가 안 되신 분들, 또 한 가지 나한테 건강이 안 좋아서 좀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기 수령하는 게 낫겠다. 그럼 언제까지냐? 그 나이가 77세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조기 수령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피보험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시면은 자기 자녀 이름 앞으로 건강보험을 피보험자로 등재를 해서 보험료는 안 내면서 보험 혜택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해가지고 연간 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은 안 내던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조기 수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조건을 따져봐서 내가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정상 수령하는 게 나오면은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정상 수령하는 것보다 조기 수령하고 피보험 자격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 안 내는 것이 유리하면은 그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요 10년 이상 납입해야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줍니다. 납입기간이 9년 9개월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연금 받을 때 그냥 납입했던 돈 다 일시납으로 줘버려요. 그리고 연금은 안 줘요. 그러니까 10년 미만인 사람은 그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납해서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맞춰놓는 게 좋겠죠. 반면에 나는 그냥 국민연금 지금까지 다 냈어요, 40년 정도 됐어요, 이런 분들은 수납할 것 자체가 없고 그거 외에 또 다른 퇴직연금이나 뭐 개인연금 있다고 하면 굳이 수납을 안 해도 되니까 수납이 불리한 경우죠. 두 번째, 수명이 아주 길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난 오래 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수납이라고도 해서 국민연금 오랫동안 많이 받는 게 좋겠죠. 77세 이내 평균 수명보다 적게 살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수납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도요, 국민연금은 어쨌든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아지면은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업소득이나 또는 근로소득 때문에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합해버리니까 세율이 높아지고 종합소득세도 많아지고 건강보험료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공단에 연락해가지고 얼만큼 건보료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건보료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고 건강보험료는 만약에 20만 원으로 들었다, 그러면 안 해야죠. 이렇게 각각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가지고 다 금액을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좀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수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예를 들자면은 좀 나이 드신 주부들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 했다가 직장생활 안 하고 2, 30년 보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조회해 보면요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만약에 추납을 하잖아요, 40만 원, 50만 원 올라가요. 효과가 한 2배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율을 올렸죠. 작년 2025년까지는 보험료율이 월급의 9%였는데 올해는 9.5%. 그래서 매년 0.5%씩 올립니다. 그래서 2033년부터는 13%를 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적게 내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8%에서 20% 정도 내는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9% 내고 있었으니까 적게 받아가는 거죠. 선진국에 사실은 연금 가지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계속 냈고 그리고 보험료율이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많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률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국민연금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면은 보험금도 더 많이 받잖아요. 연금도 많이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여야지 나중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몇 퍼센트를 더 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만 해도 소득 대체율이 41.5%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평균 소득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연금 나중에 수령할 때 41만 5천 원 준다는 소리예요. 43%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게 변했는데 출산 크레딧은 뭐냐면은 애를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첫째만 낳아도 12개월 늘려주고요. 둘째 낳으면 12개월 또 늘려주고 셋째를 낳으면 18개월을 늘려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도 최대 50개월 이상은 안 늘려줬거든요. 그 상한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1년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30년 동안 만약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보면은 12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해서 군복무한 남자들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가입 기간을 늘려줬습니다. 그것을 12개월로 늘려줬다. 이런 점들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출을 연체해가지고 안 갚았다. 그러면은 막 압류딱지 붙었습니까? 집에?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다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185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250만 원까지로 압류 금지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 국민연금 수혜자 입장에서는 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문화시켰습니다.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되게 컸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켰다. 이런 점들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정상 수령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감액합니다. 2025년 6월 이전까지는 월 소득이 319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 받아요. 무조건. 319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구간들이 있는데 5%, 10%, 최대 25%까지 감액을 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서요. 감액되는 소득이 50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받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중반 이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500 넘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대부분의 사람 다 100%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초과되시는 분들은 감액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초과분의 5%, 10% 이렇게 조금씩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액되는 건 아니다. 감액되고 하면 쉽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월 700이야. 그러면은 감액 대상이잖아요. 굳이 국민연금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받고 연기를 하면은 7.2%씩 더 받잖아요. 5년 동안 연기하면 36%를 더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땡큐죠, 땡큐. 오히려 더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납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잘리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주는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돈을 다시 내면은 그거 인정해주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려주겠다. 또 해외로 나가면서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나가 있는 경우 나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못 받으니까 나 그동안 냈던 거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해외로 갔다가 우리나라가 좋아지니까 다시 오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때 받았던 반환일증을 다시 돌려내고 저 국민연금 다시 돌려주고 다시 내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의 계속가입제도라고 해서 원래 국민연금은 59세까지만 의무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60세부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굳이 내고 싶다. 그러면은 65세까지 낼 수가 있어요. 더 낸 만큼 또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연기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연기연금은 뭐냐면은 내가 원래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난 70세부터 받을래 그러면요 1년 늘어날 때보다 연금 수령을 7.2% 증가시켜가지고 7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연기를 하면은 무려 36%를 더 받게 돼요. 국민연금을 죽을 때까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조기 수령하고 연기연금하고 완전 반대죠. 이렇게 추납이나 반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을 활용하면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저소득인 사람은 효과가 엄청나게 높고요. 좀 고소득인 사람은 효과는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 잘 활용하면은 관리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후 준비하면은 나는 노후 준비를 해서 5억 모아야겠다, 10억 모아야겠다.
이렇게 자산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산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3억, 5억 모으신 분들이 그것을 노후 준비로 해서 쓰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 결혼할 때 1억, 2억씩 빼고 또 사업하다가 2, 3억씩 깨먹고 누구한테 빌려줘가지고 또 한 2, 3억씩 깨먹고 그런다는 거죠. 내가 10억을 오로지 내 노후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목돈이 생기면요, 그걸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주변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다. 중요한 것은 연금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퇴직연금을 준비하거나 개인연금, 주택연금, 월급식으로 나오는 돈이잖아요. 처음부터 준비할 때부터 나 5억 만들 거야, 10억 만들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매월 300만 원 나오게 만들 거야, 매월 500만 원 나오게 만들 거야. 이 연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목돈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연금 중심으로 관리하면 세제 혜택도 되게 많거든요. 자산 중심으로 하면 대부분 부동산 사시거든요. 부동산은 보유할 때 세금도 있고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도 많고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면 괜찮은데 안 팔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수익률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되는지를 준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억이 없어도 노후 적정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 생활 30년 하는 겁니다. 50대, 60대도 대부분 직장 생활 30년 정도 했거든요. 많게는 4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퇴직 후에 계속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4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월 75만 원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이 10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월 75만 원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이게 당장이 아니라 퇴직할 때까지. 내가 직장 생활을 보통 한 30년 정도 하면은 보통 5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우리나라 50대 이후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은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정도로 산다고 하면은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3가지만 지키면은 국민연금 부족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2025년 기준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 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아지겠죠. 나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 퇴직금으로 연금식으로 받게 되면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한 180만 원 정도 확보되는 거죠. 직장 생활만 30년 정도 하면 이 정도 확보되는 거고요. 그다음 개인연금 75만 원씩 넣었으면 했잖아요.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30년 동안. 그러면은 430만 원입니다. 만약에 집까지 마련했다. 평균 월급 350만 원으로 가정했고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다고 가정했고 매월 75만 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하고 퇴직 전까지 집 한 채 마련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주택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얼마씩 받을 수 있냐면 매월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250, 주택연금 120, 합하면 55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벌이다? 그럼 꽤 짭짤하죠? 한 800, 900,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30년 후에 500 없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기준으로 지금 국민연금 100만 원인데 국민연금이 매년 한 20%, 3%씩 하거든요. 30년 후에는 지금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이 될지 몰라요. 올라가요. 이건 내가 그냥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올라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퇴직연금 내가 지금은 350이잖아. 점점 내가 경력을 쌓고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급여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개인연금 75만 원 거 이것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만 원, 2만 원 쓰면 더 넣어야 돼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씩 더 넣는 건 힘들지만은 금년에 75만 원, 내년에는 76만 원, 내후년에는 77만 원. 이 정도 넣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연봉도 올라가니까. 그다음 주택이 5억 기준으로 해서 65세트 수령은 12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년 후에도 5억일까요? 10년은 좀 더 올라가겠죠. 20년 후에는 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 요건 4가지 국민연금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은 사실 내 노후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 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88년도부터 시작됐고요. 퇴직연금은 2002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세대 분들은 진짜 10억, 20억을 모아놓지 않는 한 노후가 되게 비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세대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10억, 20억을 모으지 않아도
직장 생활 30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75만 원씩 꼭 적립하시고 그 다음에 집 한 채 마련하시면은 충분하게 나의 노후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 선진국의 노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전부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60, 70이 노후가 됐을 때 세계 여행을 해도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시스템에 맞게 연금만 제대로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그들처럼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갑부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친구들한테 너 연금 얼마 받는지 알아?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검색어에 내 연금 조회하면은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검색어 또는 내 연금 조회라는 검색어를 넣으시면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인증, 간편 인증을 하거나 공인 인증 하시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 퇴직연금액, 그 다음 개인연금액, 주택연금이 시행됐으면 주택연금액을 1,000원 단위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90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65세 얼마 받고, 66세 얼마 받고, 67세 얼마 받고 다 조회가 돼요. 그런 것을 한번 조회해 보시라. 그 조회해서 지금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한 2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10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연금 조회를 해서 국민연금 내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퇴직연금은 사실은 회사만 열심히 다니시면 되고 다만 회사 다니면서 퇴직금 중도 인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 정산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회사 다닐 때는 젊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럴 기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 하고 개인연금 50만 원, 25만 원씩 계속 넣어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75만 원을 계속 적립하면서 그리고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어느 정도 받냐?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연금도 마련하고 매년 100만 원 이상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집 한 채 마련하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연금 조회다. 좀 부족한 부분은 제 책 월급 세팅법하고 은퇴 세팅법이라는 책 제가 나온 거 있습니다. 참조하셔도 되고 운영하는 송영욱 TV에 건건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에 한해서 2026년 자산 배분 전략과 꼭 담아야 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송영욱 TV에 구독하시고 메일로 보내시면은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